지난 2월 대한민국에서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2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늘었지만 역대 대선 재외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 전역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 한 해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김치의 날 제정운동이 미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주 KBN 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사회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 2월 실시된 재외선거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에서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실시됐죠.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지난 선거보다 2곳이 늘어난 총 6곳의 투표소에서 재외국민과 국외 부재자들의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올해 실시된 20대 대선 재외선거는 유권자들의 신고 신청 절차가 간소해지고 투표소가 확대되면서 지난 19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투표를 하기 위한 신고 신청부터 저조했습니다. 뉴욕 지역 등록 유권자는 8,715명, 영구명부에 등재된 1,725명을 포함하면 잠정 1,440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추정 유권자 15만 9,998명의 6.52%만이 등록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등록자보다 23.8%가 감소했습니다. 투표율 역시 저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6개 투표소에서 총 6,732명이 투표에 참여해 67.4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총 2,243명이 투표를 마쳤고 3일 동안 진행된 추가 투표소는 뉴욕 베이사이드 투표소가 1,24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투표소 1,903명, 테너플라이 투표소는 62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2곳의 투표소에서 713명이 투표했습니다. 앞서 치러진 18대 대선 투표율 68%, 19대 대선 투표율 70.6%보다 낮은 역대 대선 재외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 전역에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급등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맨해튼 유엔 본부 앞 한마슐드 광장, 롱킴, 그레이스 맹, 린다 이를 비롯한 한인 정치인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맨해튼에서 발생한 유엔 한국대표부 소속의 외교관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한인 등 아시안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소속 외교관 한 명이 맨해튼 시내에서 신원불명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차이나타운 공원에 한인 커뮤니티가 모여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흑인 노숙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 한인 정치인들, 그리고 1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속되는 한인 대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계속되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뉴욕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뉴욕시의 치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3월에는 뉴욕주 용커스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고 6월에는 맨해튼 거리를 걸어가는 아시안 여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 햄버거 가게에서 한인 대학생들이 봉변을 당하는 등 올해도 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증오범죄가 잇따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한국국적법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지난 9월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두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기존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국적 이탈의 신고 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과 더불어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미국 사회에 한국의 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김치의 날 제정운동이 미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작년 8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6월 워싱턴 DC, 10월에는 미시간주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조지아주와 텍사스주까지 7개 주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고 한인 이민자 인구가 많은 뉴저지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 제정 성포문에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사실과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사실 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 제정 움직임은 주 차원을 넘어 연방의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캘로린 멜로니 미 연방 하원의원과 친한파 의원들은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미국 공식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12월 7일에는 연방 의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문화유산인 한복을 기념하기 위한 한복의 날 제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한인 2세들의 주도로 해외 최초 한복의 날을 제정한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한복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과 정치인들은 고풍스러운 한복을 입고 모델 워킹을 해보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회에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로라도 오로라시와 애리조나주 메사시에서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정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한복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 지역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한국 방문이 대폭 늘고 항공권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2월부터는 기존의 10일이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4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면서 한국 방문의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10월부터는 입국 1일차 유전자 증폭검사 의무를 해제해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검사 조치는 2년 9개월 만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국 방문이 쉬워지면서 이번에는 항공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여행객과 올 여름부터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팬데믹 기간 줄어든 운항 편수는 한동안 회복하지 못해 뉴욕 인천 노선 항공권 가격은 10월, 11월 비수기에도 $2,000 선을 기록했고 12월 연말 성수기에는 출발 날짜에 따라 $4,0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모두 7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는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고 5월에는 50bp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4회 연속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에는 50bp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모두 8%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6월에는 9.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는 7.1%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초 1,193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7월부터 1,300원대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달러당 1,442원 50전으로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환율은 12월 들어 1,26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3월에는 국제유가가 123달러를 넘어서는 등 폭등했습니다. 원유가 상승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지갑을 위협했습니다. 6월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은 재선에 모두 성공했고 뉴욕주에서는 최초의 한인 여성 하원 의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득표율 55.5%로 43.6%의 득표율에 그친 공화당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96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무려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공화당 영김 의원도 민주당 아시프 마무드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소속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도 워싱턴 10선거구에서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미셸 박 스틸 의원도 민주당 제이 첸 후보의 승리에 한국계 연방의원 4명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들도 대거 승리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6선에 성공했고 맨해튼에서 출마한 그레이스 리 후보는 한인 여성 최초의 뉴욕주 의원이 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은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폴김 후보는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돼 크리스 정에 이어 펠팍 한인 시장이 됐습니다. 포트리 피터서, 테너플라이 데니얼 박은 시의원 4선에 성공했고 잉그루드 클립스 크리스 김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올해도 2차례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인 기업들과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총 2,000명이 넘는 한인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뉴욕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머레일역 앞, 역 주변을 둘러싼 긴 줄이 반대쪽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 나눔 행사.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이어 3번째 나눔 행사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번 행사를 위해 마련한 식료품은 1,000명분, 청정원 오푸드와 풀무원 등 한인업체들과 미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연말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하니까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 소외되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행사에서 준비한 물품은 쌀과 만두, 김치 등으로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나눔의 온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800여 명분의 식료품을 전달했고 남은 쌀 200포대와 라면 1,000봉지는 한인 노숙자 쉼터인 뉴욕 나눔의 집으로 전달됐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한인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 관련 전과자와 수십 년 전 폭력적인 남편을 죽인 여성 등 6명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마약, 알코올 관련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고 형을 마친 뒤 지역사회 등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을 사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에도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후원자인 사업가 엘리엇 브로이디, 여야 정치인과 연예인 등 144명을 사면 감형해 논란이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김의원 뉴욕 총영사가 지난 28일 갑작스러운 눈폭풍으로 고립된 생면부지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집으로 초대해 환대한 알렉산더 캠파니아 씨와 통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통화에서 캠파니아 부부의 친절과 환대 덕분에 낯선 곳에서 재난을 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동부지검과 나소 카운티 검찰은 조지 산토스 당선자가 지난 11월 중간선거 유세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심지어 범죄 이력까지 속인 것이 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산토스 당선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구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퀸즈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다수 포함하는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입니다. 검찰은 산토스 당선인과 관련된 수많은 허위 경력 의혹이 아주 충격적이라면서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5개 식당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거리에 방치된 헛간 형태의 5개 식당 시설물 10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철거한 5개 식당은 총 169개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된 5개 식당 시설물을 발견하면 2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합니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